100조 규모의 휴머노이드 시장, 휴머노이드로 2차 전지 날개 달까? 글쎄요, 달지 안 달지는 여러분이 직접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배터리 3사 인터배터리 2025에서 차세대 기술을 선보인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인터배터리를 여러 번 저희 채널에서 미리 좀 예측을 했죠. 그리고 지금 이곳저곳에서 인터배터리에 대한 보도 자료들이 나오면서 취합을 해보면 여기서 봤던 내용들이 비슷하게 나오는구나 라는 겁니다. 뻔해요, 나올 것들은. 그리고 이제 종합을 해보면 키워드 그냥 말씀을 드리면 46파이가 키워드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게임 체인저, 지금 당시에서는 당장은 게임 체인저는 46파이입니다. 캐즘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ESS,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ESS에 그 다음에 안전, BMS 시스템부터 해서 어떻게 안전을 이겨낼 것이냐. 다양한 차세대 기술들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음극재를 어떻게 하고, 양극재를 어떻게 하고, 그다음 LFP를 어떻게 하고, 그다음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전고체, 꿈의 배터리입니다. 전고체는 각 사들의 기술력을 가장 극대화시켰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대결의 장소, 그런 분야가 될 거예요. 현재 게임 체인저는 4680이라고 했잖아요. 상용화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물이 나오고 어디에 납품이 되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큰 곳은 전고체 배터리인 거죠. 근데 왜 전고체 배터리냐? 상용화도 안 된 게.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와 다르게 전해질은 고체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전해질이 고체여서 전고체 배터리라고 부릅니다. 액체 전해질은 아무래도 위험도가 좀 있습니다. 열폭주 현상이나 발화 가능성. 이거를 막기 위해서 G스태킹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분리막이나 음극재 안전도, 그 다음에 BMS 시스템 하는 건데, 전고체 배터리는 전해질 자체가 고체여가지고 안전성 자체가 시작부터 높다는 거죠. 또 요거 에너지 밀도를 높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행 거리도 길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충전 시간이 짧아요. 그러면 이제 범용성이 좋아진다라는 거죠. 이거 전기차 저도 사기 전에, 저 전기차 타잖아요. 사기 전에 제일 불안했던 게 휘발유는 가가지고 5분이면 넣고 나오는데 전기차는 급속 충전하는데도 15분씩 걸리고, 그 충전기도 많이 없을 수도 있고, 집밥 주면 10시간 걸린다 그러고, 근데 떨어지는 속도는 300~400km밖에 못 간다 그러고, 대체적으로 많이 가야 500인데 막 겨울에 못 간다고 겁을 많이 먹으니까 좀 이거에 대해서 개선되면 타야지. 그게 이제 전고체 배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을 사라지게 해주니까 이제 대중성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다만 가격이 비싸요. 그리고 기술을 시연하기가 좀 어려워요. 안전과 성능을 동시에 잡으면서 충전 시간도 짧은데 편의성도 좋은데 성능도 좋은데, 근데 이제 가격이 비싸다. 이 가격은 내려가겠죠, 언젠가는. 근데 초기엔 엄청 비쌀 거예요. 그리고 상용화 시점이 단점으로 꼽히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가 리튬이온 배터리고 밑에가 전고체 배터리인 건데, 이거 보시면 이제 아무래도 액체 전해질이고 그 다음에 고체 전해질인데, 이게 닿는 부분이 이제 좀 다르다 보니까 발화 자체나 열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르게 움직이는 건데, 이건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가지고 한국 배터리 3사들의 기술력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보니까 삼성 SDI가 통상적으로는 앞서 나가고 있다라는 거는 시장의 지금 전체적인 이야기고요. 삼성 SDI는 지난해에 이어서 이번에도 전고체 기술력을 보여줄게, 내가 있는 거 다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LG엔솔이나 SK온도 당연히 보여주겠죠. 자, 그럼 전고체 배터리 조금만 더 알아볼게요. 만들기 위해서는 고온 고압의 제조 공정이 필요하고 어렵다고 합니다. 제조 공정은 양극, 음극, 고체 전해질을 파우치 필름에 넣고 높은 온도와 압력을 가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구조, 아래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때 고체 전해질이 크게 이게 그 세 가지예요. 황화물계가 있고 산화물계가 있고 고분자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얼마나 편해. 요거 한 판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요거 오늘 블로그에다 올려놨으니까 무단 배포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보실 때 맞다, 이런 장점이 있었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황화물계의 장점은 이온 전도 높고 사용 온도가 넓고 생산성이 좋아서 양산이 용이하고, 한마디로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게 이 황화물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황화물계를 가지고 있는 게 LG엔솔이나 SK온, 그 다음에 삼성 SDI가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단점은 수분에 취약하고 기술 장벽이 높고 단가가 높고 황화 리튬 가격이 비싸요, 일단. 그러니까 비싼 거야. 그리고 합성 과정의 비용이 또 많이 들어요. 그리고 리튬 이온 대비 7배 가량이 비싸갖고 가격을 낮춰야 되는 그런 장벽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지금 많이들 하고 있고요. 세계 기업이 다 하고 있고요. 산화물계는 충반정 효율도 다 좋아. 근데 전해질과 전극 간의 접촉이 어렵고, 이게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거죠. 전기 전도성이 나갔고 얘가 충전 속도가 느려요. 그리고 생산 비용이 높아가지고 이게 비싸다는 거예요. 얘도
경제성이 지금 낮다. 그래갖고 산화물계는 아무도 안 하고 있어요. 고분자계는 안전성이 높고 기술 개발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양상 공정 적용이 가능하고 기존 거를 그대로 갖다 쓸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대신 이온 전도가 낮고 전도성도 떨어져 갖고 한마디로 황화물계 대비하고 고분자계가 조금 안전성도 높고 기술 개발도 용이하고 좀 쉬울 수 있는데 대신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거죠. 충전 속도가 낮고 에너지 밀도가 낮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실생활에서 우리가 충전했을 때 시간이 더 많이 든다. 그리고 에너지 밀도가 낮다는 거는 주행 거리가 좀 짧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G엔솔이랑 SK온은 이것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삼성 SDI는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2025년도에 전고체 배터리 대형 셀 생산 기술을 개발하고 올해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후년에 양산에 들어간다. 그리고 가장 빨라요. 고체 전해질 소재와 리튬 음극재로 수명을 개선한 독자 기술인 무음극 기술도 장점이다. 그러니까 이제 각 사들이 저기 이제 표 안에 있는 저런 단순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저기서 우리 것만의 기술을 좀 만들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LNF 같은 경우에도 요 합성으로 만들어가지고 양극재를 만들어서 기술력을 뽐내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 보도자료 보니까 이런 식인 거죠. 그래갖고 얼마 전에 컨코를 통해서 샘플을 공급해갖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 다음 단계 샘플 공급하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지금 5개 고객사로 전고체 배터리 샘플을 지금 확대한 상황이다. SDI가 제일 빨라요. 그래갖고 이제 외적 성장이 지난해에 좀 SDI가 더딘 거 아니냐라고 했던 게 전고체에 집중을 좀 많이 했다라는 업계의 후문도 있는 상황입니다. 뒤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LG엔솔도 전고체 배터리 출시 계획은 있는데 좀 느려요. 그리고 고분자계 같은 경우에는 고분자계가 뭐야? 이렇게 봤더니 요 고분자계, 황화물계 말고 고분자계 같은 경우에는 LG엔솔이 2026년에 상용화를 할 것이다. 그래서 이게 조금 이제 구분해서 나오는데 이렇게 된다. SK온도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황화물계 고체 배터리를 전시하기도 했었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얘네들은 지금 2029년도에 상용화. 그러면은 뭐예요? SDI가 제일 빠를 것 같은데 황화물계가 아니라 고분자계로 따졌을 땐 LG엔솔도 내년에는 아무래도 상용화를 시켜보려고 노력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얘네들이 만들고 있는 것도 중요한데 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전기차 안에 배터리가 밸류체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배터리 안에 전기차가 밸류체인으로 들어간다라는 걸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같은 크기의 고밀도를 통해서 고성능을 갖춘 배터리가 필요한 곳들이 있는데 이게 전기차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기차에선 사실은 하이엔드 오브 하이엔드급에서 필요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벤틀리가 나온다 그러면 벤틀리에서 이걸 쓰고 롤스로이스가 나오면 롤스로이스에서 쓰겠죠. 왜냐면 그거는 이제 돈이 있는 사람들이 만드는 거니까 배터리 값이 만만치가 않대요. 근데 이제 승용차, 승합차, 트럭 여기도 다 달라요. 승합차 큰 데다 쓰면은 좋은 거 이제 캠핑카 이런 데는 전고체 배터리 쓸 수도 있겠죠. 진짜 좋은 거, 완전 좋은 거. 야, LFP 쓰지? 누가 거기다 그럼 이게 얘기가 그렇다고요. 트럭 쓰면은 지금 이제 원통이 이만큼 쓰잖아요. 세미트럭 이런데. 근데 거기다가도 쓸 수도 있고 세미트럭에서도 이제 46 쓸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고품질의 고성능의 배터리들이 필요한 곳들은 덩치가 큰 애들이고 좀 힘이 들어가는 애들이겠죠. 그리고 선박이나 드론이나 UAM이나 AAA는 첨단 항공 모빌리티거든요.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배터리 동맹을 맺은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는 거죠. 배터리 시장을 잡기 위해서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 시장을 잡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를 같이 잡는 거죠. 삼성 입장에서는 로봇도 있는데 우리가 배터리도 같이 잡겠다. 얘네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잡아가지고 우리는 성능이랑 두 개를 다 잡아가지고 우리나라가 먹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성능 배터리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방전 성능, 충전 시간, 사용 시간, 수명 평가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방식이라고 하고 배터리를 공동 개발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관건이 배터리 용량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전에도 이거 한번 설명을 여러 번 제가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로봇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지금 전기차에서 로봇택시 자율주행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야 전기차 아니어도 자율주행 돼라고 하는데 그럼 얼마 못 가죠. 왜냐하면 방전돼 버리죠. 이 시스템을 돌리는데 구동하는 데 있어 갖고 에너지 소모가 엄청나게 돼요. 그거를 차지하려는데 앞에 로켓 배터리 이거 하나로 될 것 같아요? 죽어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량의 배터리가 들어와 갖고 이 내부에 시스템적인 걸 돌려줄 수 있어야 전기차가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이유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도 얘네들이 단순하게 걷고 앉아있고 뭐 안녕 이런 거 해주는 애는 낮은 용량으로도 가능하고 뒤에서 그냥 코드 꼽아서도 돼요.
그냥 제자리에서 이거 하고 있는 애는. 근데 머리하고 감각이 지금 진짜 말도 안 되게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손도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 얘네들 지금 캐치볼도 해요. 근데 이렇게 머리와 감각을 지니고 야구도 하고 얘네들이 나가면 이제 인간처럼 될 텐데 우리보다 더 성능이 좋아질 텐데 체력이 안 받쳐주면은 캐치볼 3번 때리고선 멈췄어. 보니까 야야 방전됐다. 야 또 충전해라. 이럴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산업 현장에서도 쓸 때는 당연히 고효율이니까 대단한 기능이 필요하니까 비싸게 주고 살 거고 가정용에서도 가사도우미나 이런 거로 쓸 때 이 가정용조차도 지금 사측연산을 하고 그래야 되는 건데 이게 배터리가 안 되면은 장식품에 그칠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성능 배터리 개발이 필수여가지고 지금 손을 잡은 게 아닌가라고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참고로 어느 정도의 배터리가 필요하냐면 아틀라스 배터리 용량이 3700W입니다. 단순히 걷는 정도라면 요거 4시간 구동이 가능하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아틀라스가 보스턴 다이내믹스 현대 겁니다. 근데 얘가 AI 연산하고 복잡해지고 머리 아파 그러면 무거운 짐 들어 그러면은 배터리가 갑자기 다는 거예요. 우리도 휴대전화 쓸 때 가만히 내비두면 배터리가 안 달다가 고성능 게임하면 배터리 빡빡빡빡 달잖아요. 노트북도 쓰면 달죠. 프로그램 쓰면 달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훨씬 더 빠르다는 거예요. 실제 고성능 작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1시간도 진행이 안 된대요. 이 정도로는. 참고로 테슬라 옵티머스 1세대 지금 말고 이게 지금 1세대 용량은 2300밖에 안 되고요. AI 피규어 02도 얼마 안 되고 유비테크의 워커 S1도 얼마 안 될 걸로 이거 추정입니다. 지금 자료가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 그럼 시간당 2000에서 3000와트를 써야 되는데 와트시를 써야 되는데 이거 되겠냐라는 거죠. AI만 돌려? 센서 돌려야죠. 카메라 온몸에 달고 다닐 텐데. 근데 레이더 라이다, 무선 통신, 구동 모터, GPS 이거 하려면은 그래갖고 이제 휴대전화도 배터리 용량 좀 줄이고 싶으면 GPS 꺼버리고 그러면은 더 적게 달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앞으로 휴머노이드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전력 소모량이 늘어나요. 고성능 배터리를 찾아요. 그런 구조라고 지금 추론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그래서 고성능 배터리가 필요하다는 거고 일단은 469로 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전고체 배터리로 가겠죠. 휴머노이드 시장이 100조입니다. 2032년도에. 그럼 여기서 배터리가 차지하는 시중이 굉장히 큰 거죠. 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뛰어들 만한 시장이에요. 전기차도 되게 큰 시장인데 그게 아니라 이 로봇 시장은 말도 안 되게 크고 그 안에 밸류체인을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기업은 존폐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패권 잡아야 됩니다. 빅테크 다 뛰어들었어요. 그러면은 휴머노이드 로봇 누가 잘 만드냐? 부품 공급망은 누가 잘 선점을 했느냐? 우리는 거기 밸류체인에 들어갔느냐? 이거를 보면서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제가 로봇주를 10월부터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밸류체인으로 보여드렸던 게 배터리가 중요하게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전고체 배터리 이전에 효율이 개선된 4680을 먼저 테슬라는 장착을 하기로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이후에는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주로 이제 휴머노이드나 선박이나 AAA나 UAM 이런 데 탑재되지 않을까라고 추측들이 시장에서 나오는 이유예요. 현재는 뭐예요? LG엔솔이랑 4680 배터리를 내년에 내놓을 옵티머스 2세대 여기다 장착할 계획이다. 그러면은 저장 용량이 4680은 성능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8600W까지 사용을 하고 1시간에 3000에서 4000 정도 지금 먹는다 그랬으니까 많이 먹으면 한 두세 배 정도 늘려가지고 한 3시간 정도 쓸 수 있게 완전히 고성능으로 돌려도 아닐 땐 그래갖고 얘네들을 좀 사용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현대차 그룹도 다리하고 그 다음에 모베드 요거 이제 삼성 SDI 원통형을 장착한 뒤에 더 성능을 높여왔고 아틀라스에 장착할 가능성이 요건 제기가 되는 상황이다 라고 나오는 거죠. 이후의 상황은 뭐예요? 2027년 상용화를 선언한 삼성 SDI 전고체를 필두로 제품들이 쭉 상용화가 되겠죠? 기업들과 협업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쭉쭉쭉쭉쭉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럼 용량이 얼마냐? 2만 와트까지.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요 정도 되면 이제 일 시킬 만큼 시키고 어느 정도 쓸만하겠다. 8시간가량은 쓸 수 있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법정 근로시간은 애한테 시킬 수 있겠다. 그럼 일각에선 뭐라 그러냐면은 야 그럼 배터리 교체하면 돼. 지금 이런 댓글이 엄청 달립니다. 가능하죠. 우리도 이거 전기 청소기 있잖아요. 청소기 쓰면은 이거 완전 초고속으로 쓰면 얼마 못 쓰잖아요. 리튬이온 배터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뭐 해요? 배터리 갈잖아요. 갖고 또 쓰고 그러잖아요. 현장에선 그렇게 써요. 일각에서는 배터리는 고성능이 필요 없고 교체를 통해 단순하게 해결된다는 논리가 있는데 그리고 대기업들 동맹 맺는 것도 이거 호들갑이라고 이야기하는 뭐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물론 이제 모든 휴머노이드에 고성능 배터리가 들어가는 건 아닐 거예요. 저도 그건 맞다고 봐요.
근데 또 이제 배터리 교체를 통해 갖고 단순 작업을 하는 단순 노무하는 로봇도 존재할 수 있고 이거 코드 꼽아서 그냥 24시간 돌리는 애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다만 노동 대체용이고 고효율의 일을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AI나 아니면 여러 가지 좀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배터리 그거 교체하러 들어가요? 얘 지금 3시간, 2시간밖에 못하고 나와갖고 또 배터리 갈고 이거 언제 하고 있어요? 또 인력 필요하죠. 그래서 배터리 값도 들어가죠.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는 배터리 교체 수요로 인한 고성능 배터리 필요 없다는 논리는 힘을 받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쟁 구도는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중국 얘들도 지금 또 이것도 얘기 나오더라고요. 27년도에 그 생산해갖고 30년도에 양산한다고요. 결국에 이제 100조 원 시장을 얘네들도 놓칠 리가 없고 얘네 로봇 만들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얘네들도 지금 나오고 있어갖고 우리 기업들이 3분기에서 앞선 것처럼 앞선 기술력을 통해 갖고 나와야 된다. 이런 것들이 지금 과제겠죠. 얘네들이 이제 뭐 기술력 보여준다고 하니까 인터배터리 가면 볼 수가 있겠죠. 결국에는 뭐냐면은 현재 차세대 배터리나 기술력들에 대해서는 대중들의 눈높이가 많이 높아졌고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간파를 하고 있어요. 캐즘 이후에 시장을 주도한 다양한 폼팩터들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거든요. 캐즘 이후에는 폼팩터 다양화되잖아요. 지금 이미 만들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차세대 기술을 가진 기업들을 여러분은 선발해 놓는 게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작업입니다. 그리고 기대감으로 인한 모멘텀도 분명히 생길 수가 있어요. 다만 전고체가 나올 때까지 시간은 다소간에 걸릴 수 있고 기대감이 좀 빠르게 반영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전고체가 나온다고 해갖고 전기차의 시장이 완전히 바뀌진 않을 것 같아요. 이거 세그멘트가 나눠지는 겁니다. 제일 위에 단에는 이제 전고체가 들어가고 울트라 하이니켈 95%짜리가 들어갈 거고 안전성을 잡은 그 다음에 하이니켈 그리고 미드니켈, LFP, 소디움 이런 식으로 리치망간 들어가면서 캐즘 이후에 이런 식으로 이제 차의 세그멘트에 따라서 배터리 들어가고 가격대에 따라서 팔려나갈 건 당연합니다. 이런 상황들을 순차적으로 여러분들 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이엔드급 고성능 배터리 시장에서 전고체가 필요하게 될 것이라는 상황들을 인지하고 있는 정도가 필요하고 가격이 비싸가지고 처음에는 자동차에서는 가격을 낮추는 작업들이 좀 선행이 돼야 될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우리도 지금 하이니켈 배터리 처음 비쌀 때 잘 안 샀잖아요. 휴머노이드도 지금 가격에 따라서 휴머노이드도 이제 업장에서의 필요성이나 가격에 따라서 46파이 쓰냐 전고체냐 이런 식으로 지금 2170 쓸 수도 있겠죠. 용도가 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저는 추측을 한번 해보는 거고요. 결국에는 당장은 게임 체인저로 상용화가 되고 있는 46파이 그리고 앞서 나가는 이제 전고체들 이런 것들을 꾸준히 여러분은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슈에 의한 기대감은 충분히 올라올 수 있고 이게 전반적인 섹터 분위기 기대감을 올려줄 수 있는 요소로는 작용을 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체크를 하시는 게 필요하고 지금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전방위적으로 지금 앞으로 나아갈 방향의 대다수의 그냥 흐름이니까 그런 스케치를 해놓으시면서 투자의 방향성을 잡는 것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